드라마 미녀와 순정남 41회입니다. 박도라가 스폰 누명을 드디어 벗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라는 호텔에서 스폰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실 스폰이 아니죠. 박도라는 단지 엄마가 광고주랑 미팅을 하고 오라고 해서 왔던 것뿐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공진단이 파놓은 함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라 엄마도 함정인 것을 모르고 그냥 광고주인 줄 알고 도라를 돈 벌라고 보냈던 거죠. 공진단이 도라에게 함정을 판 이유는 도라가 공진단과 약혼을 할 것처럼 굴다가 결국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약혼을 극구 거부하면서 약혼을 깨버리자 너무도 화가 나서 도라를 묻어버리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죠. 아무튼 공진단은 재연 배우를 고용을 해서 광고주인 것처럼 도라 앞에서 연기를 하라고 시켰던 거죠. 그리고 때를 봐서 스폰이라고 정체를 밝히면서 도라를 껴안으라고 미리 극본을 짜주었던 거죠. 그러나 도라는 광고주가 아니란 걸 알게 되자 바로 호텔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하지만 공진단이 호텔 주변에 대기시켜 놓은 기자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뒤이어 박도라 스폰설이 기사 일면으로 떠버리자 공진단은 또 알바를 고용해서 악성 댓글까지 달게 해서 아예 도라를 매장을 시켜버렸던 거죠. 결국 방송 출연 정지까지 당한 도라. 그러니 결국 도라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하의 몹쓸 인간은 공진단 이 인간인 거죠.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연 배우 황정식이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애교의 애인 진상구가 바로 필리핀에서 왔잖아요. 그러니 둘은 분명 아는 사이라고 봅니다. 아니, 아는 사이를 넘어서서 절친이라고 봅니다. 타국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고 같은 나이 또래이다 보니 분명 친하게 지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어느 날 상구가 마당의 평상에서 쓸쓸히 혼술을 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필승을 부를 것 같아요. 필승이 혼술하는 상구에게 안녕하세요 예의상 인사를 건네니까 상구가 쓸쓸하니까 잠깐 술친구 좀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상구는 필승에게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겠죠. 드라마 감독이라고 말을 하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아이고 필리핀에서 사귄 내 친구 중에 배우가 한 명 있었는데 한국에서 연기를 하다가 필리핀으로 건너왔다고 했어요. 자기 말로는 뭐 방송에도 출연하곤 했다던데 아무튼 연기를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던 친구죠. 그래서 둘이 술만 마시면 내 앞에서 연기를 선보이곤 했는데요. 내가 볼 땐 정말 연기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감독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싶네요. 필승은 지나가는 말로 한국에서 배우를 했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죠? 그러자 상부는 내 친구 이름은 황정식이라고 해요. 네? 뭐라고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황정식. 필승이 너무도 놀라 자빠지자 상구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황정식을 아세요?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요. 아마 방송 출연을 했다니까 배우 중에서 들어봤나 봐요. 필승은 애써 침착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중년 나이에 남자 배우를 찾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시작할 드라마의 주인공이 중년 남자거든요. 필승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꾸며대며 그 친구분은 혹시 연기를 할 생각이 없으실까요? 마침 제가 필리핀에 놀러 갈 일이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제가 연락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안 되긴요.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 감독님이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황정식 그놈이 무척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상구는 이렇게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필승에게 알려줍니다. 게다가 황정식 찾는데 필승이 고생하지 말라고 황정식의 거주지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황정식은 필승과 기자들에 의해서 필리핀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왜 박도라의 스폰인 척 연기를 했었는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건지 여기서 다 털어놓으시죠. 털어놓지 않으면 박도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당장 고발을 할 것입니다. 황정식은 드디어 진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공진단이 시켜서 박도라에게 스폰처럼 연기를 한 거예요. 박도라가 공진단과의 약혼을 파기하니까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박도라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면서 스폰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기자들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진단을 매우 비난하게 되고 공진택은 또 너 때문에 우리 APP그룹의 이미지가 흐려졌다면서 혼쭐을 냅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박도라를 애도하는 마음이 들끓어서 공진단처럼 허위 사실을 기사로 꾸미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도라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론이 들끓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박도라의 스폰 누명이 시원하게 벗겨져 버렸으니 머지않아 지영이 저는 사실 박도라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밝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한편 진상구가 필승 뺑소니범인 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진상구는 마리를 자동차로 치어 죽이려고 했으나 필승이 뛰어들어서 실패를 해버렸잖아요. 상구는 잽싸게 차를 몰아서 집으로 왔겠죠. 선영은 못 보던 차가 세워져 있으니 문간빵 아저씨가 차를 다시 샀나? 이러면서 바라봤겠죠. 그런데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죠. 뭐야? 어디서 뺑소니 치다가 온 거야? 그러다가 문득 내 아들이 뺑소니 당한 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물론 내 아들 뺑소니범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상구 차에 묻은 피를 보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선영은 경찰에 신고를 할 것 같아요. 경찰관님, 제가 실수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자동차에 피가 묻어 있으니 아무래도 찜찜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일단 오셔서 피 묻은 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주실 수 있나요? 경찰은 그 즉시 달려왔고 피를 천으로 닦아서 성분 검사를 하러 국과수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필승이 뺑소니범이었던 거죠. 뺑소니범이 잡히게 되면 공진택은 처음에는 그냥 단순 뺑소니범인 줄로만 알았다가 나중에 애교 애인이며 공진단 애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경악을 하며 당장 애교 모자를 그 자리에서 집 밖으로 내쫓아버릴 것입니다.